오늘은 2시간 쭉 연달아서 갈 건데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설명은 다 끝날 거고 남은 시간 문제 풀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테마는 평행이동. 평행이동에서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이미 공식으로 다 외우고 있지? 맞죠? 안 외우고 있냐? 외우고 있지? 근데 그 평행이동을 지금부터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눌 거야. 점과 도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현상들 있지? 맞아? 어떤 현상이야? X축을 따라서 P만큼 평행이동 한다 하면은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 주어진 식에 X라는 문자 대신에 뭘 했니? X-P를 대입해서 식을 썼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이동 했다 하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Y 대신에 Y-Q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었지?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평행이동이었죠, 맞지? 근데 그 함수의 관계식이 지금부터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이름이 바뀔 거야. 어차피 좌표평면에 그릴 수 있는 게 함수 말고 방정식도 그릴 수 있잖아. 원의 방정식 이런 거. 그래서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 도형에 대한 방정식을 평행이동한 거다. 도형을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용어로 그냥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평행이동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으니까 외웠지. 실제로는 이런 생각 안 들었냐? 야, 내가 여기서 지금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3칸 가면 그냥 3만 더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3을 뺄까? 맞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라고 했어.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어. 그러면 그냥 플러스 3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3 하는 거잖아. 맞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3칸이면 플러스 3, 앞으로 5칸이면 플러스 5 이런 식의 얘기들 써놨던 것들 있지? 그거는 전부 다 하나의 점에 대한 이동들이었어. 확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문제를 잘 구분을 해야 돼. 점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하고 있냐?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에 대한 평행이동에서는 X축을 따라서 P만큼 이동해버리잖아? X축을 따라서 P만큼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식을 쓰게 되냐면 X라는 문자 대신에 X 플러스 P를 써.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 다음 다시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Y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 Y 대신에 Y 플러스 Q를 쓴다고. 야, 인간들아, 위에다 써놓고 그대로 문자만 바꾸면 되는데 영어 몰라? 네? 알아 몰라? 이거 뭐라고 써? 읽어. X, 이거 Y, P, Q. 그래. 근데 똑같이. 확인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자,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방법 자체도 가슴으로 받아들여.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써. X, Y 해놓고 화살표를 보낸 다음에 X 플러스 P, Y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써. 이게 점에 대한 이동이야. 확인돼요? 말 그대로 그냥 순서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줘. 그럼 그건 점에 대한 이동이야. 알겠어요? 그럼 도형에 대한 이동은 어떻게 쓰게 되냐면 F의 X, Y는 0이라고 일반적인 도형의 방정식을 설명을 해. 얘가 화살표가 돼서 F의 X 플러스 P, Y 플러스 Q가 0이다라고 써져.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대로 따라가버리면 요대로 따라가면 요렇게 대입되고 요렇게 대입이 돼야 X축을 따라 P만큼 Y축을 따라 Q만큼 이동하게 되겠지?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점과 도형의 가장 큰 차이는 F라는 관계식의 형태들을 띄고 는영이라는 형태를 만들면 도형, 그냥 순서상만 나오면 점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요 내용이 끝이야. 평행이동. 바로 넘어갈 거야. 122쪽. 자, 121쪽에 필수 문제 1번 봐. 점 7,3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재. 아예 점이라고 못을 박았지? 그럼 점에 대한 평행이동 적용하면 되지? 지금부터 산수 시간이지? 평행이동하면 X좌표 뭐 돼? 9, Y좌표는 마이너스 2. 그래, 그래서 9,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점 6, 마이너스 3이 평행이동 x, y가 화살표였고 x, 3, y, 5라고 돼 있지? 이렇게 되면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가는 거야? 마이너스 3만큼,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5만큼 갑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점의 좌표 뭘로 바뀌어? 3, 마이너스 8. 그래,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 2번, 보기 2번 보이지? x, y 화살표 x, 3, y, -로 써져 있는데 거기 있지? 거기다가 체크해놓고 별표 하나 쳐놔.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그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확인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기본 유형 2번으로 가자. 직선 얘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래. 맞죠? 그럼 우리 관계식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 x 마이너스 3, y 대신 y 플러스 3 대입해서 식 다시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기본 유형 2번에 괄호 2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자, 보면은 원의 방정식 도형이 나왔지, 분명히. 근데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은 지금 뭐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나왔어?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지. 맞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점에 대한 평행이동을 해석해서 x축을 따라서 얼만큼, y축을 따라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우리 보고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x가 x-5가 됐지?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5만큼 간 거야. 점에 대한 이동이잖아. 규칙을 쓰는 게 맞지?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간 거야? 플러스 10만큼 간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고 i 밑에다 적어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갔다?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10만큼이라고 적어놔.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을 찾았지? 맞아? 그럼 여기다 바로 뭐 하면 돼? 원의 방정식에 적용하면 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갔으니까 x 대신 누구 대입할 거야? x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0만큼 갔으니까 y 대신 누구 대입하면 돼? y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돼.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을 이렇게 써지긴 했지만 여기서 그냥 규칙만 갖고 오는 거야.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래서 그대로 도형에다가 적용시키라는 얘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잘 기억해놔야 된다. 확인됐죠? 자, 그럼 옆으로 가서 난 필수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점 3, 마이너스 4를 점 1, 1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지? 거기다 마찬가지로 밑줄 쳐. 이제부터는 우리가 평행이동의 규칙을 찾으란 얘기야. 자, 3, 마이너스 4가 1, 1이 되고 싶어.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고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플러스 5만큼. 맞죠? 내가 밑줄 치고 쓰라고 했는데 밑줄도 안 치고 있었기? 어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밑줄 치라고 했는데 왜? 이거 영상에 나오면 안 되는데? 택지에 때리는 거 나와요. 아, 그래? 택지 안 때리는데 왜? 너 언제 택지에 때렸어? 자, 그래서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을 따라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 했죠? 그 규칙을 적용해서 뒤에 있는 점을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그럼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2만큼이었으니까 x좌표는 3이 되겠죠? y축을 따라서 5만큼이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나마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팁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헷갈릴 수 있는 여지를 그나마 좀 줄여보자 하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가 점이냐 혹은 도형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 확인됩니까? 그 다음에 규칙을 바로 적용하지 말고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면서 결국에 x축으로 얼마만큼인지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찾아놓은 다음에 내가 파악한 게 점이면 점에 대한 평행이동 직접 바로 더하는 걸로, 도형이면 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천천히 단계별로 적용을 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틀리지 않게 푸는 게 중요해. 왜냐면 여기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야. 실수하면 안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따라간다라고 생각해라.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볼까? 필수 문제 4번.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향식이 밑에 거래. 야, 이거 우리 많이 하던 거잖아. 그냥 바로 평행이동 시켜놓고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해야 돼? 여러분들 해도 되지?
좋아.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볼까? 필수 문제 5번. 뭐가 달라? 똑같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만 같이 눈으로만 봐.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됐지? 야, 이거 점에 대한 이동이잖아. 맞지? 그럼 택진아,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거? 잠시만요. 잠깐 지났는데? 다시 한 번만. 이거 네. 첫 번째 줄 어디 갔어? 여기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A. a만큼, y축을 따라서 b만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형에다 적용을 시키면 x 대신 x-a를 y 대신 y-b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겠지? 그래,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 솔직히 쉽지? 네. 진짜 내용 없지? 이번 단은 그렇다니까? 끝났어, 평행이동. 그치? 많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지? 그냥 쭉쭉, 거의 산수 문제급으로 그냥 쭉쭉 풀리잖아, 맞지? 평행이동 이래. 아직 우리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어. 지금 기본 규칙만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기본 규칙 똑같이 배워볼 건데, 두 번째,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 할 거야. 확인됐죠? 자, 대칭 이동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점과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규칙을 적용해서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럼 자, 대칭 이동을 하는 방법은 대신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선대칭이냐, 점대칭이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의 그래프 혹은 도형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 보이는 선이 몇 종류가 있을까? 여러 종류. 야, 이씨. 정확하게 콕 찍어서 몇 종류? 세 종류. X축, Y축, 임의의 선. 뭐가 될지 모르는 선 하나 더해서. 점은 두 종류. 원점과 뭐가 될지 모르는 임의의 점. 즉, 5가지 규칙에 의거한 대칭 이동에 대한 규칙만 기억하면 돼. 근데 그거를 나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외우게 시킬 거야. 왜냐면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있잖아. 임의의 선이 나올 때나 임의의 점이 나올 때 그때 그냥 외워놓으면 바로 문제가 풀릴 거를 굳이 그 방법이 되게 복잡하거든? 복잡한 걸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대칭 이동에서 첫 번째 선대칭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선대칭. 첫 번째 선대칭 뭐가 있느냐? X축에 대한 대칭입니다. 두 번째 Y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러면 선 두 개 다 나왔지? 그다음 세 번째가 원래 임의의 선이어야 되잖아. 근데 좀 더 세분화시킨다 그랬지? 세 번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나올 거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즉, 임의의 선은 조금 이따 할 거야. 일단 이 네 가지가 기초규칙이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오게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점대칭 우리 알아봐야 되지?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은 나중에 생각할 거야. 우리는 바로 점대칭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 원점 대칭이에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5가지를 기본 규칙으로 그냥 평행이동 때처럼 평행이동 우리 외워서 그냥 문제 풀지? 똑같이 외우면 돼. 알겠죠? 자, X축 대칭. 쉽게 규칙만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돼. 확인되니?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은 조금 복잡한데 두 단계에 걸쳐서 해야 돼. 첫 번째 뭐 할 거냐?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요. 그리고 Y 대신에 X 대입하시면 돼요.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확인되니?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뭔가 비슷하겠지? X 대신 뭘 대입할까? 와, 똑똑하다 되네. 마이너스 Y 대입합니다. 그러면 X 대신, Y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확인돼요? 자, 원점 대칭. 이것도 두 단계에 걸쳐서.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그 다음에 Y 대신 맞아요. 이렇게.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X축 대칭, 점이냐 도형이냐를 평행 이동하는 규칙들을 이렇게 기호로 설명했잖아. 여기서도 똑같이 설명해야 되거든.
똑같이? 그래서 요 똑같이 설명하는 내용을 일단 주황색으로는 x, y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x, y라는 하나의 점이 x축 대칭되면 어떤 점의 좌표로 바뀌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써줄게. 확인됐죠? 자, 얘가 화살표가 돼서 x축 대칭을 했다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 x, 마이너스 y라는 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y축 대칭되면 마이너스 x, y라는 점.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y, x라는 점. 확인돼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라는 점.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는 점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같은 논리로 도형도 만들 거야. f에 x, y가 0이다라는 하나의 도형이 있다고 쳐봐. 이 도형을 x축 대칭했어.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f에 x, 마이너스 y가 0이다라고 적어버리면 돼. 이해되니? 그러면 y축 대칭시키면 f에 마이너스 x, y가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y는 x 대칭은 f에 y, x는 0이다라는 도형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 f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0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도형을 원점 대칭시키면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0이다라는 도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확인되냐 안 되니?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야. 뭐 해야 된다고? 외워야 된다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잖아. 얘네 둘 사이에 차이가 없지. 그냥 F라는 도형을 뜻하는 기호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의 차이밖에 없으니까 기본 규칙 예고 자체, 노란색으로 쓴 규칙 자체를 기억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이해돼? 야, 네. 이해되냐고. 네. 자, 요거 가지고 그럼 바로 갈 거야. 131쪽으로 와. 자, 131쪽부터는 천천히 같이 한번 풀면서 따라갈 거다. 자, 기본 유형 6번이다. 기본 유형 6번에 지금 나와 있는 점의 좌표가 4,-7이지. 이 점을 첫 번째 x축 대칭시키래. 그러면 누구 대신 누구? y 대신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점의 좌표 뭐 돼? 4,7. 끝이야. 두 번째 y축 대칭시키라 그랬지? 그러면은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시키라 그랬지? 그러면 부호만 바꾸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4, 7.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지?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y는 x에 대한 대칭은 xy 좌표 보이지? 둘을 그냥 위치를 바꿔버리면 돼. 그거잖아, 맞지? 맞죠? 그러니까 네 번째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7, 4. 이걸로 끝이에요. 어때? 심플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기본 유형 7번으로 넘어와.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뭐 하겠다고? 도형을 이동시킨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첫 번째 x축 대칭 시킬 거야. x축 대칭은 어떻게 하라고? y 대신 마이너스 y.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2y 마이너 9는 0. 그래, 이걸로 끝이야, 그냥. 자, 두 번째 y축 대칭 시키라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9는 0이지? 요거 좀 더 이쁘게 바꿨으면 이렇게도 되겠지? x 플러스 2y 플러스 9는 0이라고 써도 되겠지? x 앞에 있는 것을 양수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식을 해석하기 좀 더 이쁘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뭐 하래? 원점 대칭하라 그랬지? 그럼 뭐야? 마이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0이죠? 마찬가지로 이쁘게 바꾸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9는 0. 맞죠? 자, 네 번째 뭐 하래? y는 x에 대한 대칭이지? 그러면은 x, y 자리만 바꾸면 되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x, y 자리 바꾸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는 x랑 요 y를 바꾸는 게 아니라 x랑 2y를 통째로 바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끼리만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관계식은 뭐가 돼?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는 0. 그러니까 이쁘게 바꾸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9는 0. 그래,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되게 쉽지? 규칙만 외우면 되는 거지. 증명 안 해도 되지? 해줘? 안 해줘도 돼. 뭐 이 새끼야. 주웠는데 왜? 안 돼. 확인돼요? 알겠지? 자, 뒤로 한 장 그대로 넘겨. 자, 이제 뒤로 넘기면 기본 유형 8번하고 9번 나오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어려운 거 2개 빼놨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야. 얘는 미안한데 증명해야 돼. 왜냐면 증명 과정 자체가 니네가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기 때문에 증명하면서 순서 자체를 외워야 돼. 푸는 순서 자체를. 알겠지? 어쨌든 오늘 일단은 기본 규칙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까지 다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뭔 말인지 다 이해돼 안 돼? 이거 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요거 일단은 조금만 더 해볼 수는 없을까? 조금만 더 해보고 가자. 일단은 어려운 거 설명하기 전에. 알겠죠? 자, 바로 옆으로 와서 133쪽에 기본 유형, 필수형 10번 봐. 안 지우고 계속 내빼줄 테니까 계속 보면서 가자. 필수형 10번에 첫 번째 거 문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점 K, 3이 보이지? 근데 얘를 처음에 뭐 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에 이동했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 쓰면서 적어 놓을게. 그럼 규칙 적용하면 뭔가 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점을 다시 뭐 했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뭔가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얘가 어디에 있어? Y는 3X 플러스 2 위의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확인돼요? 자, 따라가 보자. K, 3을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몇 콤마 몇이 돼? 그렇지, 이렇게. 자, 점을 평행 이동했지? X축을 따라 마이너스 이만큼. 그럼 X좌표는 1, Y좌표는? 이거 그냥 바로 대입해서 K값 찾으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쉽지?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 이런 얘기들이야. 그럼 자, 두 번째 거도 한번 볼까? 두 번째 거. 점 K, 마이너스 1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을 B. 맞죠? 그러면 야, 바로 가자. A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K, 마이너스 1인데 B점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봐. 뭐가 돼? K, 1이 되겠지.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할 거라서. 맞죠? 그 다음에 점 A를 원점 대칭 이동한 게 C지. 그러면 C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K, 1. 그렇지, 이렇게. 이랬을 때 선분 BC의 길이가 6이라고 그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재면 되잖아. Y좌표 똑같잖아. X끼리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이 K. K가 양수라고 문제 나왔냐? 나왔네, 마지막 줄에. 맞지? 그럼 바로 그냥 이 K가 뭐야? 6. 그러니까 K가 얼마? 그래,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뭐 어떤 문제를 풀게 될 거냐면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도형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 도형의 둘레가 얼마냐? 그 도형이 어떻게 생긴 도형이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같은 존재다 정도로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돼. 어때? 문제 어려워? 할만하지? 자, 뒤로 한 장 또 넘겨볼까? 필수 문제 11번. 자, 첫 번째 거 그냥 눈으로 보자. 직선 2x-5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은 이거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과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평행 이동 쭉 적용해서 우리는 직선의 방향식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자, 지금부터 빨리 만들어봐. 평행 이동 시켜서. 그러면 직선의 방향식 어떻게 만들어져? y는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k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y는 2x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얘가 직선 2x 마이너스 5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라고 그랬잖아. 맞아, 아니요? 그럼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y는 2x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아니요? 맞죠? 원점 대칭.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플러스 k가 되는 거잖아. 이쁘게 바꾸면 y는 2x 플러스 7 마이너스 k.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2x 마이너스 5랑 똑같다고. 확인돼요? 그럼 바로 k값 얼마 돼? 12. 그래, 이렇게 나오고 그냥 끝나는 거야. 어때? 그냥 규칙 적용해서 말 그대로 산수 너 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산수 못하면 틀려야지. 됐습니까? 자, 그럼 옆으로 또 넘어가 봐라. 필수 문제 12번. 뭐 이번엔 원 나왔지? 뭐 다를까? 똑같이 가면 되겠지? 굳이 해볼 필요 있어? 여러분들 해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서 필수 문제 13번이 눈에 보입니다. 맞죠? 별표.
이게 이제 니네가 최종적으로 보게 될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필수 유형 13번. 도형의 이동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이거야. 자, 필수 13번을 보면은 지금 문제를 보면 f의 x, y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잖아. 원방 만들어봐. 어떻게 돼?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반지름의 길이 2로 4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f의 x, y라는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근데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나보고 f의 x-1, y 플러스 2라는 녀석은 0이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어내라고 시킨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봐. 위에 요거 나왔었지? 얘가 중간에 무언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뭔가를 적용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나보고 그 중간 과정을 찾으란 얘기야. 이게 너네 시험 문제야. 알겠어? 그럼 자 봐. 일단 x쪽 봤더니 x 대신 x-1 들어왔지? 평행이동한 거야? 대칭이동한 거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면 일단 1단계 뭐 해야 될까?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지?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돼? f의 x-1, y가 0이다로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야? 확인돼야 한대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식은 f의 x-를 만들었지? 마이너스 y 플러스 2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y를 일단 뭐 해야 될까? 대칭 이동을 먼저 해?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대칭 이동할 거야? 그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게 되면 관계식이 어떻게 돼? f의 x-1, y는 0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확인돼요? 좋아.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뒤에 플러스 2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거 결국 평행이동 적용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 3단계 뭐 해야 될까?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건데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맞아? 아니 플러스 2만큼이야. 왜냐면 평행이동 규칙 뭐였어? y 대신 평행이동 한 방을 뺀 거지. y-2를 대입할 거야. 니네 말한 대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버렸잖아? 관계식이 요 뒤쪽만 봐. 마이너스 붙이고 y 플러스 2가 대입되는 거잖아. 이거 전개하면 똑같아져? 안 되지. 요걸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플러스 2만큼을 해야 마이너스에 y-2가 대입되겠지? 확인돼야 안 돼요? 이렇게 바뀌어서 x-1, 이거 해서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확인돼야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요 순서 꼭 반드시 x 먼저 맞추고 y 나중에 맞추고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니네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하게 가면 돼. 알겠어? 편하게. 대신에 요 순서가 바뀌게 되면 내가 만약에 여기 보이는 거 마지막에 이거 만들었잖아 우리. 평행이동을 먼저 적용해버렸잖아? 그럼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 거 하면은 보여줄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 자, 규칙을 지금 여기 위로 따로 좀 적어보자. 그러면 첫 번째 x축을 따라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두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어? y축을 따라서 2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결국 만들어낸 거잖아. 맞죠? 근데 이 두 번째 규칙을 대칭이동이 아니라 뭐 해볼 거냐면 평행이동을 먼저 적용해 볼 거야. 그럼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될까? 저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를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해놓고 y 마이너스 2 이렇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y축을 따라서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2만큼. 맞죠? 그러면 결국 f에 뭐가 되는 거야? x-1, y-2가 0이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3단계 뭐 할 거야? 여기 있는 y가 뭐 된 거야? y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y가 돼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y가 된다고 해서 똑같은 게 나와? 안 나오지? 그럼 평행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맞아, 아니야?
상관없어? 그럼 한번 해봐. 이제 여기서 x축 대칭을 하겠다? x축 대칭을? x축 대칭하면은 누구 대신 누구 대입하는 거야?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지. 그때 그 y가 이거 전체가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y라는 문자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행이동을 먼저 한다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여길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 다음 x축 대칭을 해서 이렇게 된 걸로 만들고 x-1, 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일부러 외우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야. 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까지 순서상을 만들잖아. 앞에 있는 좌표를 x좌표, 뒤에 있는 좌표를 y좌표라고 생각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x 대신 y 대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걸 x좌표 대신 y좌표 대신 이렇게 해석을 자꾸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 그대로 진짜 문자 대신이야, 그냥. x 대신 y 대신. 야! x 대신 y 대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될 거니 요거 잘 기억을 해놔라.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따라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관계식 완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 위에서 찾아놓은 규칙 있잖아, 요거대로 한번 관계식 하나씩 만들면서 가보자. 일단 첫 번째,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x-3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4가 일단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2단계, x축 대칭했지?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할 거잖아. 그러면 x-3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 y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4가 되겠죠? 근데 식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 어떻게 써도 돼? y-3으로 바꿔 써도 되지? 맞아?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우리 다음번에 이제 평행이동 또 적용할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제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x-3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y-5의 완전 제곱이 4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얘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중간에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y 튀어나오면 평행 이동할 때 또 마이너스 y 대신에 또 바꿔 쓰고 막 하니까 아예 그냥 이쁘게 바꿔놓는 것까지 다 작업을 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됩니까? 그래서 요 필수 유형 13번 보이지? 요거는 별표를 좀 하나 쳐놔. 그래서 요거는 좀 공들여서 천천히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지 찾아가면서 평행이동 시켜보고 대칭이동 시켜보고 해야 된다. 이거 연습 안 하면 니네 영영 못 풀어. 근데 이거 어려워 진짜. 계속 중간에 생략돼 있는 거를 내가 계속 찾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도 저런 규칙도 계속 적용하면서 익숙하게 적용해봐야 돼. 그럼 실제로 시험 볼 때 이거를 규칙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끌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간 다 까먹어. 근데 이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나와. 그 객관식 거의 끄트머리쯤에. 그러니까 어때? 틀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험 때는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긴 할게. 지금은 일단 연습하라고. 알겠죠? 좋아.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본규칙은 다 적용했어. 기본규칙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너 자꾸 뭐 하냐고 거기서? 너요. 너. 아, 졸려갖고. 너도 혹시 뭐 그런 거냐? 거울을 보면 기절하는 병에 걸렸다거나. 초등학생 중에 그런 하나 있거든. 거울을 보면, 아니, 얼굴을 너무 귀여워서 보고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절한대. 놀라서 기절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귀여워서 몽롱해지는. 귀여워서. 너 이해되지? 너 이해되지? 그 친구. 안 돼? 왜 안 되지? 주성만 이해돼, 안 돼? 와, 진짜 귀엽다. 야, 말기까지 아니야. 왜 공주병이야? 남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인데? 6학년.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애가. 나 남자 줄 알았는데, 여자 줄 알았는데. 남자.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우리는 쉬운 거부터 좀 해볼 생각이거든? 야, 솔직히 생각해봐. 점대칭이 쉽냐? 선대칭이 쉽냐? 선대칭이 쉬워? 점이 더 쉬워? 점대칭이 더 쉬워? 선이 더 싫어요? 선으로 해서 그냥 접으면 되잖아.
점대칭은 어떻게 되는 거야? 180도 회전해서 정반대편으로 붙어야 되잖아. 대각선 반대편으로. 뒤질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심화학습. 우리 아까 몇 번까지 붙였었지? 1, 2, 3, 2번까지 했지? 세 번째 심화. 심화의 첫 번째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부터 확인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임의의 직선 하나를 그릴래. 이렇게. 자, 얘 관계식 뭐라고 쓸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 함수 말고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a라는 한 점이 있어. 점의 좌표 x, y.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 될 거야. 점이 어디로 가겠어? 여기서 그대로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지. 맞아요? a 다시.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x 다시 콤마 y 다시. 확인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그림 안에서 이 점이 일로 넘어갔지. 이 두 점 사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지 특징들을 좀 잡아볼 거야. 첫 번째 특징 뭐가 있을까? 내가 얘네 둘을 그렇지 이렇게 선으로 이어놓잖아?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의 좌표를 m이라고 부르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고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지? 이 특징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 특징은 당연한 얘기잖아, 맞지? 까먹을 수 있는 특징이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지? 상식선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너가 제일 의심스러워,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럼 특징을 잡으면 일단 첫 번째 수직으로 만나지. 수직으로 만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수직으로 만난다에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냐? 여기 보이는 얘를 직선 L이라고 이름 붙일게. 즉 L의 기울기에다가 곱하기 선분 A와 A 다시 사이의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걸 통해서 하나의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확인돼요? 지금은 미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식을 만들면 미지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 B, C 다 상수값이지. X, Y도 상수값이지. 우리는 X-와 Y- 두 개의 미지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여기서 X-와 Y-에 대한 식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용할 규칙은 뭐가 있어? M이라는 점이 길이가 같으니까 M이 중점의 역할을 하겠지? 즉 선분 A와 A-라는 점의 중점 M이 직선 L을 지나. 맞죠? 그러면 중점 M의 좌표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중점 M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그리고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지. 이거 두 얘를 L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또 뭐가 나와? X-와 Y-에 대한 식이 하나가 더 나오겠지? 맞아? 이렇게 만들어낸 이 두 개의 식을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하면 X-와 Y-를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걸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다 적용시킬 거라고 생각해봐. 외우면 될 건데 굳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 번거롭겠지? 그래서 그거 따로 빼서 외운 거고 임의의 직선만 우리가 따로 푸는 방법 자체를 기억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논리 배운 것도 없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림 보고서 규칙 찾은 다음에 두 가지 적용시키자 하고서 여기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끝내버린 거야. 원래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히 니네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알겠죠? 원래는 얘도 아까 전에 우리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전부 다 도형이라고 해서 뭐 x 대신에 x-p,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적었지? 할 수 있어. 근데 하지 마.
그거 겁나 복잡하고 외우기도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문제 푼다라고 생각해버려. 왜? 할 거야? 그래, 하지 마.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문제로 가볼 건데 요거 가지고서 그냥 바로 문제 하나 풀어보자. 어디냐면 어디? 몇 쪽이야? 132쪽에 기본 유형 9번이다, 9번. 야, 9번이 직선이라고 써있잖아. 아, 진짜. 자, 기본 유형 9번 바로 풀면서 갈 거야. 잘 봐. 그러면 점 A라는 점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A'이라고 했고 그 점의 좌표를 알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찾을 수 있겠지? 자, 점좌표 찾는 걸로 문제 바꿔서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지. 이 상태에서 A라는 점이 그냥 여기 있다고 치자. A가 그러면 점의 좌표가 뭐야? 3,1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간 점이 A'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뭘로 나왔어? A, B라고 했어? 그래,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수직이 되고 길이가 같은 걸 알고 있지? 굳이 처음이니까 그림 그리는 거지? 여러분들 굳이 그림 그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이 규칙 두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일단 그림 그려서 확인 다 했지? 그럼 첫 번째 규칙부터 적용을 시킬 거야.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잖아.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 1이지. 그럼 여기다가 얘네 둘을 곱한 게 얘네 둘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 생각해봐. 누군가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대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냥 우리는 선분 A와 A-라는 녀석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걸 알아? 1이 되는 거 알지? 이렇게씩 바꿔서 풀어버려도 돼.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3이었으면 얘 기울기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식 만들어버리면 계산 과정을 좀 줄일 수 있겠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자, 기울기 지금부터 만들면 어떻게 돼요? A-3분의 B-1이 1 되는 거지. 자, 정리. 그럼 A-3이 뭐랑 똑같아? B-1. 한 번 더 정리. A-B에다가 이걸 계산한 게 얼마? 2. 그래, 이렇게 하나 찾은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둘 사이의 중점의 좌표 찾아야 되겠지? 뭐야?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1. 얘네 둘을, 얘를 어떻게? 대입하겠죠? 그럼 대입하자.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1이 2분의 마이너 A, 마이너 3 플러스 3 되는 거지. 분모 2 치우자고. 그러면 B 플러스 1이 마이너 A, 마이너 3 플러스 6 되겠지. A 양 할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가 2가 되겠지.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랑 얘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해서 A, B 값 찾으면 되지? 근데 지금 문제는 굳이 할 필요 없어.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그랬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마침 요거 두 개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바로 정답 얼마? 4.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면 그만. 근데 원래대로라면 A, B를 찾으라고 시킬 거라고.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게요? 알겠어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문제가 살짝 변형이 된 건데 138쪽이야. 필수 유형 15번이야. 이번에는 그림 없이 한번 가보자고. 이번에는 A와 B라는 두 개의 점이 나왔지? 첫 번째 거. 보여 안 보여? 필수 15번의 첫 번째 보이죠? A랑 B라는 두 점이 나왔지? 그러면 그 두 개의 점이 지금 문제를 봤더니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직선에 대해 대칭이 되라고 그랬지? 그때 a, b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당연히 뭐 생각하면 돼? 기울기 a에다가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럼 기울기 먼저 찾아봐. 얼마야? 8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a라는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1 되는 거 우리 바로 확인한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할 거야? 둘 사이에 중점의 좌표 찾아야 되지? 중점 찾았더니 1,3 얘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대입하면 3은 A가 어차피 1이니까 1 플러스 B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그냥 바로 B 값 얼마야? 2. 그러니까 A, B 곱하면 얼마야?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규칙 순서대로 적용해서 문제 풀 거야 라는 것만 기억하면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그냥 끝이라고. 알겠어? 모르겠어? 믿어도 되는 거 맞아?
너 미팅이 안 갔다? 오늘? 몰라서 묻냐? 자, 그럼 두 번째 거도 해보자. 필수 문제 15번에 두 번째. 두 개의 원이 있거든? 두 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지? 야, 그러면 원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원이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싶어. 그러면 접으면 당연히 두 원이 포개져야 되지. 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 두 가지라 그랬지. 뭐랑 뭐야? 중심하고 반지름. 그럼 당연히 포개질 거니까 반지름 변하면 돼, 안 돼? 지금 그림 딱 보니까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대신 중심만 대칭이 되는지만 확인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번 문제 완전히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두 개의 중심의 좌표가 하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9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4,5지. 이 두 개의 점이 y는 아니네. ax 플러스 by 플러스 19는 0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번 문제 우리 어떻게 접근할 거야 또? 첫 번째, 뭐부터 찾아야 돼?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지? 자, 두 점 사이 기울기 찾아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자. 그럼 10분의 마이너 14. 그러면 마이너 5분의 7이지?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7분의 5. 그럼 여기서 기울기 찾으면 7분의 5라는 기울기가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지? 여기서 식 하나 정리해서 나오겠지? 크로스로 곱하면 되잖아. 5b가 마이너 7a. 이 항에서 정리하면은 7a 플러스 5b가 0. 그래, 이렇게 식 하나 등장했어. 확인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두 점의 중점이 얘 지나면 되는 거지? 중점의 좌표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대입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9가 0이지? 두 개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하면 정답 나올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 규칙 안 벗어나. 무조건 여기 안에서만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만 갖고. 알겠어요? 나 믿어도 되냐? 왜? 믿을게. 네. 이네요. 널? 내가? 우리 집 영어를 하는 송아지를 믿지 너를? 영어를 하는 소원이가 있어요. 몰랐어? 걔 내가 요새 매일 출근하기 전에 영어 방송 틀어주고 나오거든. 미드 이런 거. 이 새끼가 조만간 할 것 같아. 지금.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얘기로 갑니다.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이야. 자,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여기다가 A라는 점을 하나 놨어. 그리고 A라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확인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임의의 점 하나 P라는 점을 놓고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P, Q라고 할래. 확인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A라는 점이 P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A'이라는 점을 만들고 싶어. 어디에다 찍으면 될까? 점을. 여기서 P까지 쭉 이어지고 요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그대로 넘어가면은 이게 바로 점대칭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그래서 A 다시가 될 것이고 뭐가 되면 되는 거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점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이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특징을 또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 이 길이 AP랑 A 프라임 P가 길이가 어때? 같지? 또 다른 특징 있나? 있어? 있어 없어? 중점? 아유, 거리가 같으니까 당연히 중점이지. 또 다른 거 뭔가 여기서는 중점이라는 게 특징이 하나가 나왔고 수직으로 만난다는 특징까지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보이는 게 있냐고. 기울기? 이 점에 대해서 기울기?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으면 당연하지. 일직선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딱 하나야. 뭐만 있으면 돼? 선분 A와 A'이라는 녀석의 중점이 누구다? 대칭점 P다. 이것만 갖고 가면 끝이야. 일부러 다른 특징들을 안 찾는 거야. 안 찾아놓은 거야. 왜 안 찾냐면 이거 두 개 따로따로 외우면 얘네 또 헷갈려.
공부 안 하는 인간들 여기 많거든. 공부 안 하는 인간들. 그제? 그래서 그냥 공통된 특징에서 하나 추가요로 외워버려.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어요? 그럼 자, 요거 가지고 바로 또 문제 풀 거야. 아까 전에 우리 안 푼 문제 누구 있어? 필수 문제 8, 기본 유형 8번, 132쪽. 야, 뭐해? 기본 유형 8번. 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이제 미쳐 날뛰는 거지? 자, 점 2, 마이너스 2,3을, 즉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누구에 대해서 대칭된 거야? 1,4라는 점까지 1,4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새로운 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새로운 점의 좌표를 우리는 P, Q라고 지금 써놓은 거잖아, 맞지? 그럼 그냥 바로 뭐야? 원래 있던 점원과 대칭 이동된 점 사이의 중점이 얘다. 끝났다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중점을 찾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P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계산한 게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Q에다가 플러스 3을 한 게 얼마야? 8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P, Q라는 점이 4,5다 라고 그냥 바로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다른 거 없다고. 이걸로 끝이라고. 알겠어? 어? 점이 더 쉬워? 근데 그림에서 니네 성질 못 찾았잖아. 알았어. 오케이. 그럼 점이 더 쉬운 걸로 해. 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또 넘겨서 137쪽으로 오시면 돼요. 137쪽에 필수 유형 14번이 또 보이죠? 얘도 그럼 우리 또 해봐야 되겠지? 자, 여기 이거 지워도 되냐? 그래? 그럼 필수 유형 14번. 자,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마음에 들어? 그래? 그러면 첫 번째 거 해보자. 자, 필수 14번의 첫 번째. 두 개의 점이 점 A, B에서 대칭이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A와 여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랑 4, 6이 원래 있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A, B가 대칭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A, B는 뭐야? 두 점 사이에 중점이잖아. 그럼 바로 중점의 좌표 찾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2. 그러면 그냥 A가 바로 얼마야? 마이너스 3, B가 얼마야? 이걸로 끝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이번엔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보면 되는 거잖아. 대칭 이동된 원의 방정식과 원래 있던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럼 원래 있던 원의 중심이 1,2잖아. 얘가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3,6이 됐지. 둘 사이의 중점이 A, B잖아. 쳤죠? A, B는 마이너스 1,4. 그럼 바로 그냥 A가 얼마? 마이너스 1. B가 얼마? 이걸로 끝이야. 쉬워, 어려워? 그냥 규칙 일반화 시켜놓고 거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우리 필수 유형 15번 다 풀어봤죠? 마지막 문제 유형 하나 남았어. 마지막 문제 유형 하나. 근데 미안한데 얘는 어려워. 별자리 같이. 별자리? 내가 강의를 15년 이상 했는데 하면서 별자리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다. 야, 진짜야. 와. 너 내 인생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 와, 치료. 아, 진짜.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최단거리 구하기야. 이거 선생님 어렵다 그랬지? 이거 왜 어렵냐면 기본 원리 자체는 쉬워. 니네가 이미 다 해봤던 거야. 원리 자체는. 근데 이게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널뛰어. 그래서 골치가 아파져.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것도 결국 일반화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긴 할 거야. 그럼 그 방법을 쓰면 문제를 풀 수는 있어.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쓰려면 그려야 돼. 문제에 그림이 나오면 나온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안 나오면 니네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해서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해석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짜증나고 어려운 거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문제 난이도는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라. 알겠죠? 자, 지금부터 잘 봐. 예제 문제 줄 거야. 너네가 이미 해봤던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이야. 내가 여기에 A라는 점 하나 찍을 거거든. 점의 좌표 불러봐. 야, 여기에 1,2겠냐? 에이. 확인돼요? 이 점이 X축을 거쳐서 X축이 임의의 점 P를 거쳐서 넘어갈 거야. B로. 자, B라는 점의 좌표 불러봐. 마이너스 이렇게. 확인돼요? 이때 선분 AP와 더하기 선분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찾을 거야. 이게 문제야.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네. 2학년 때 그래.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그나 그은 게 아니라 이게 꺾였잖아. 이걸 일직선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뭐 할 거냐? 이 점 P나 A 둘 중에 하나의 점을 반대편으로, 즉 거쳐가는 이 선 있잖아. 거쳐가는 선의 반대편으로 대칭이동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B-라는 점이 만들어지겠지. 점의 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 상태로 만들면 이 길이가 이 위에 쪽 길이랑 어때? 같아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최단 거리는 원래는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이어놓는 거잖아. 꺾였지? 꺾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P가 뭐라 그랬어? 움직이는 동점이라 그랬잖아. 굳이 여길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겠다고? P를 일직선으로 이어놓고 마지막에 여기 P네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확인돼요? 했던 거지? 이거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 알겠어요? 근데 왜 이걸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냐면 이거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한테. 뭐냐면 자,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어. A라는 점의 좌표가 4,3이야. 확인됐지?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야. 확인됐지? 그리고 Y축 위의 점 P가 존재합니다. 확인됐지? 이때 선분 AP 플러스 선분 BP의 합의 최소를 찾으라고 시켰어. 이거 정답률 10%였어. 한 번에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밖에 못 맞췄던 거야. 자, 어떻게 구할래? 자, 문제 그림 그려놓은 거랑 조건 봐. 숫자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똑같이 풀면 되지? 그러면 자, 최소가 어떻게 구해? 하나 대칭이동 시키잖아. 여기. 뭘로 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대칭이동 시켜놓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지? 자, 루트 얼마야? 49 더하기 25. 그래서 루트 874. 이게 보기에 있었어. 이거 고른 거야, 다. 틀린 거야. 왜냐고? 첫 번째 평면 그렸지? 니네가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해가 돼. A가 4,3이니까 여기지만 있겠지? B가 마이너스 3,2니까 여기 있겠지? Y축이 예점이지? P가 여기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대칭이동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두 점 이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어딜 거쳐 가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그리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번에는 바꿀 필요 없이 얘네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해버리면 되지. 그럼 최소값이 얘가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야? 루트 49는 똑같지?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잖아. 루트 50이야. 이게 정답이라고. 확인돼요? 그래서 어느 축 위를 거쳐서 가는지 이걸 대칭이동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꺾인 선 자체가 지금 그림상 보면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 꺾인 선을 일자로 이어버리고 싶어. 어떻게 할래? 그 생각에서 대칭이동 하면 되겠구나가 나온 거지 무조건 대칭이동하고 하면 일자로 이어져가 아닌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일자가 아닌 경우도 존재를 할 거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갔다 와, 화장실. 허리 아파? 알았어.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해라. 이해됐니?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이 정도 뭐 간단하잖아. 설마 이거 좌표평면 그리겠다고 일직선이 아니니까 썼다 지웠다 하는 인간 여기 한 명도 없잖아. 그냥 대충 그릴 거 아니야, 니네.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맞아, 아니야. 대충 해. 야, 이 새끼야. 대충 해, 그냥. 대충 해서 그림 정확하게 보고 파악해서 이거 대칭 이동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바뀌는 거야. 뭘로 바뀌느냐? 자, 이렇게 있어. 자, 한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 한 점을 뭐라고 할까? 뭐요? 아니야. 이건 문제 보면서 가자. 내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아마 이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나 갑자기 이걸 대칭이동을 어떻게 해줄지 기억이 안 나. 오씨, 없네? 안 되는데? 그럼 결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로 하지 말고 기억 만드는 거 복잡하게 가자.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는 당구장에 왔어. 그러면 당구 다이가 있을 거라고. 너네 혹시 당구 규칙 중에 3쿠션이라고 아냐? 쳐본 적이 없냐? 사실 나도 쳐본 적은 없어. 근데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한 거야. 3쿠션이라는 규칙이 있대. 뭐냐면 공이 여기 원래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이 사방을 쿠션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공이 여기 또 하나가 만약에 B가 있어. 그러면 3쿠션이잖아. 쿠션을 3번 튕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1번, 2번, 3번 튕겨서 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최단거리 구해. 이게 문제야. 자, 대신에 요건 줄게. 여기 가로의 길이 얼마로 할까? 당구 켰대. 당구 다이 10 할까? 세로는 5. 그래?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얼마로 할까? 2로 하자. 여기 길이를 1로 하고. 확인? 아니 1 너무 짧아? 그럼 여기가 3하고 이거 5가 에러야. 3하고 2 하자. 그럼 여기는 얼마? 1. 여기는 어떡할 거야 이거? 에러야 5. 4. 풀어줘 이렇게. 확인돼요? 이거 풀어래. 저 거리의 최단 거리.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 상태로 못 풀고 좌표평면에 그림을 올리면 돼. 원점 어디다 잡을까? 여기다 잡는 게 편하겠지? 1사분면 쪽에 위치하는 게 편하니까 원점 잡아 이렇게.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가 만들어져 버리지? 뭐가 돼요? 2,3.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도 만들어진다? 뭐가 돼요? 9,4. 10에서 왼쪽으로 한 칸으로 들어올 거니까. 확인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보이는 P, Q, R이라는 세 점이 결국에는 최단거리로 바뀌니까 3쿠션. 내 마음대로 튕기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가장 짧은 길이가 나오게 움직이는 동점이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이 세 개의 선을 지금부터 우리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일직선으로 만들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일직선으로 지금 만들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칭 이동하는 거라고. 자, 어떻게? A라는 점이 Y축에 대해서 일단 대칭 이동돼서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 되겠지? A'으로.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3. 그러면 AP 대신에 이제 우리는 요 직선으로 대체. 확인됐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 일직선으로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야. 맞죠? 그런데 다시 꺾였지? 여기도 꺾여있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얘가 뭐 하면 돼? 대칭 이동. B'. 그러면 이 B'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잖아. 이 선이 뭐야? X는 10이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대칭 이동이 넘어오면 Y좌표는 안 바뀌겠지? X좌표만 11로. 그러면 이제 어때? 요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겠지? 이렇게 되는 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렇게 된 선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이게 일직선으로. 그럼 다시 말하면 요 점이 혹은 요 점 둘 중에 하나가 반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선이 뭐야? Y가 5지. 이거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점 B''를 넘기자. B의 더블 프라임으로. 확인돼요? 어떻게? X좌표는 안 바뀌겠지? Y좌표는 얘와 얘 사이의 Y좌표가 중점이 얘가 되면 되는 거잖아. 얼마야? 6. 그러면 이제 요 선 자체가 얘가 되는 거지?
다음 넘어온 거야. 이게 그럼 일직선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간단하죠? 이런 얘기들.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거야. 니네가 보면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원래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원의 일부분을 갖고 해서 대칭 이동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 그냥 이렇게 가자고.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바로 필수 유형 16번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정리합시다. 자, 필수 16 전에 앞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야, 그럼 우리 벌써 15문제 푼 거야? 와, 대박이다. 오늘 개빠른데? 되게 늘어났네. 오늘 좀 빨랐어, 지금. 자, 필수 16번 문제 보자고요. A와 B가 있고 X축 2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찾으라고 그랬지? 야, 이거 대칭 이동 해야 되냐? 밑에 그림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림 안 보고 판단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뭐 하라고? 대충 그리라고. 이쁘게 그리는 거 기대도 안 한다고. 그럼 2,3 어디야? 여기쯤 A. 대충 그냥 위치 잡고 2,3 하면 A야. 알겠지? 그러면 대신에 우리 점좌표 막 찍지 말고 대충 또 보니까 4,1이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대충 그냥 점 찍고 여기쯤이 B 4,1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 정도는 잡아줘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잡았을 때 X축 위에 점 P잖아. 아무데나 찍어 그냥. 그럼 이 길이에서부터 이 길이까지 구하는 거잖아. 꺾였잖아. 대칭 이동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것만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할래? A 할래? B 할래? 싫어. A 할 거야. 자, 넘어가자. 그러면 A'이잖아. 뭐가 돼요? 2,-3.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아져 버렸지? 그러면 결국에 P점이 굳이 여기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옮기자고. 이렇게 이어버리고 여기를 P로. 됐습니까? 왜 P점의 위치를 계속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냐면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최단거리가 될 때 P의 좌표를 찾으래. 최단거리가 될 때 P의 좌표.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까지도 같이 해보자. 일단 그럼 최단거리부터. 최단거리 어떻게 돼요? X좌표의 차가 4잖아. 제곱하면 4지? Y는 제곱하면 16이니까 루트 20.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면 2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근데 이때 P의 좌표를 찾으라 그랬잖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직선방향식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점이 뭐야? X절편이잖아. 지금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다 해결되잖아. 뭔지까지. 그럼 자, 일단 기울기부터 Y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2야? 네. 2X 마이너스 7? 그럼 여기서 X절편 찾는 거잖아. 그럼 점 P의 좌표는 뭐가 돼요? 2분의 7,0. 그래,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게 다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27번. 그리면 되지? 28번. 그림 그려져 있지? 이거 뭐야? 아까 3 쿠션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야? 2번만 부딪혔지? 2번 부딪힌 건 내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2번. 그 다음에 29번. 야, 요건 한번 해보고 갈까? 아니면 집에서 고민해볼래? 고민해보고 질문하자. 그럼 요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해봐.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끝까지 문제 다 풀었네? 맞아, 아니요? 그러면 오늘 설명 다 했어. 그제? 평행이동 얘기 다 했고 대칭이동 규칙 외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이동과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이동까지 얘기 다 했지? 임의의 점과 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규칙 딱 심플하게 정리해놨지? 임의의 점은 원래 점과 대칭이동 된 점 사이의 중점이 대칭점. 임의의 선은 원래 점과 대칭이동 된 점과 대칭축이 수직으로 만나고 원래 점과 대칭이동 된 점 사이의 중점은 대칭축 위를 지난다. 대칭축을 지난다. 위에 있다. 확인돼요? 그거 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거야. 확인되지? 그리고 대칭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규칙을 적용한 최단거리 구하기 문제들까지도 우리는 같이 한번 풀어봤고 정리까지 끝냈고 확인됩니까? 어려운 거 있어요? 할 수 있겠어? 믿어도 돼? 그래, 알았어. 그럼 믿어보자.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 숙제 어디서 시작이야? 122쪽에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42까지 갑니다. 뭐 우아할 거 없어요. 난 분명히
하라고 했어. 126까지 하라고 했는데 니네가 안 한 거야. 아유, 죄송하지만 내가 힘드니? 니네가 힘들지?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숙제니까 열심히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때 기본적인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그걸 질문으로 던져. 죽는다. 알았냐? 정말로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차라리 선생님 저 영상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하든가 선생님 문제를 못 풀겠는데요? 근데 딱 봤더니 평행이동만 하면 돼. 대칭이동만 하면 돼. 죽는다. 알았냐?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5분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다가 귀가하실 겁니다. 혹시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90만에 가자. 일단 있냐고요, 질문이. 없어요. 좋아요. 그럼 산수반 프린트는 저기 위에다 올려놓으세요.